안녕하세요. 중림라이더입니다.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에 와 있습니다. 설악 그란폰도 참가했고요. 오늘 함께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함께 동시에 출발을 해봅니다. 아침에 좀 준비 이것저것 하느라 또 비도 좀 살짝 내렸었고 전날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이거 대회 취소가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어지러움을 심하게 때려먹은 멤버들도 있었고 그 여파로 오늘 아예 스타트도 하지 못했던 동생도 있고 중간에 메디오로 갈아탄 친구도 있고 원용은 킨조. 킨조는 오늘 기록 좀 내보라. 먼저 앞쪽으로 가라. 나머지 인원들은 함께 뒤쪽에서 달리겠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스타트 시간만 한 15분 가까이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전날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고 지금 보시다시피 경기 당일날은 굉장히 좀 쾌청한 날씨. 그러나 노면이 여기저기가 좀 젖어 있고 혹은 뭐 토사물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달렸어야 했습니다. 자, 앞쪽에 보이는 배경 굉장히 멋있습니다. 확실히 그림은 좀 산악지대로 와야지. 네, 물론 이제 해안가 바다를 보면서 달리는 것도 좋은데 확실히 좀 이 초록초록한 풍경이 주는 이 청량함, 네, 이러한 것들은 좀 바다와는 좀 다른 굉장히 좋은 볼거리를 준다라는 거. 자, 앞쪽에는 아산에서 오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링들이 좀 계셨었는데 아산 XC 팀이었던가? 네, 여하튼 뭐 정확하게 지금 팀명은 기억나지 않는데 등에 팀명 로고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역주하는 모습. 아산 XC 팀 라이더 분이시고요. 한 세 분 정도가 함께 라이딩하는 거를 좀 배웠던 것으로. 자, 스타트하고 한 20km 지점에 나타나는 살둔 곡에 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옆에 그림 너무 좋죠. 예, 깨끗하게 하여튼 뭐 비 온 뒤에 뭐 공기의 청정함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고, 네. 뭐 강원도 자체가 공기 자체가 좋은데 전날 내린 비로 인해서 뭐 그나마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네, 뭐 꽃가루 이런 것들은 뭐 싹 다 쓸려 내보내는 게 아닌가. 네, 굉장히 좀 쾌청한 하늘의 모습.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날 비가 좀 내렸기 때문에 노면이 좀 젖어 있는 모습 그리고 네, 토사물들이 좀 흘러 내려온 모습들도 볼 수 있었지만 뭐 다행히 좀 어필 구간이어가지고 고속으로 뭐 달리면서 슬립 나서 미끄러지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자, 어필은 뭐 정승처럼 올라가야 돼요. 어필도 뭐 어필 뭐 개같이 올라가고 뭐 다운힐은 정승처럼 뭐 내려가야 된다 하는데 여기는 설악입니다. 오버페이스하지 않고 초반에 본인의 체력 안배를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셔도 됩니다. 시간은 충분하고요. 12시간 동안 달리면 되기 때문에 뭐 200km, 208km죠? 네, 208km 뭐 3.6, 700 획골을 얻을 수 있는 국내 어떤 최고의 그란폰도 대회라고 손꼽히는 설악.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이 네 번째 이제 설악에 참여하는 건데 두 번의 그란폰도 한 번의 메디오 오늘 이제 그란까지 포함해서 총 네 번째 설악을 참여하고 있는데 딱히 무슨 뭐 동기부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쓱 타고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뭐 기록을 뭐 갱신하고자 아니면 뭐 좀 뭔가 특별한 목표의식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 네, 그냥 평상시에 라이딩 하듯이 그러니까 뭔가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뭐 좀 좋은 결과물을 얻고자 해서 트레이닝 하신 분들과는 달리 저는 그냥 뭐 평상시 뭐 동네에서 라이딩 하듯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준비한 것도 없고 다만 해당 주에 이제 설악이 다가오기 전에 그냥 뭐 충분한 휴식을 좀 취했었던 것으로. 근데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기지개만 펴다가도 다리에 막 쥐가 나고 그랬으니까. 예. 저희 집에 있는 전 여친께서는 뭐 스트레칭 좀 해라. 자전거만 주구장창 타지 말고 스트레칭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장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쇠질, 달리기, 뭐 스트레칭 이런 것들. 자, 살던고개에서 내려가고 나면은 어느 정도 좀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죠. 네, 그러나 저는 제 뒤에는 미카엘 라우드롭 제일 그리고 신카이 또 성아 씨, 우리 지수
또 윤도수지 성웅형님의 또 매형인 이원님께서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을 전부 다 완주시켜야 합니다. 설령 제 몸이 가루가 되고 저는 DNF를 할지라도 오늘 처음 그란폰도 도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완주할 수 있게끔 업무 한번 받쳐봅니다. 아직까지 노면이 뭐 젖어 있는데 요거는 뭐 한 점심 때쯤 되면 싹 다 마르지 않을까. 전날 이제 비가 내려서 저희가 이제 어제 저녁 때 오면서 인제 시내에서 뭐 아침에 먹을 것들 간단한 요깃거리들 혹은 뭐 스페셜 보급 할 것들을 좀 사면서 제 차에 타고 있었던 멤버들한테는 우비도 좀 사라 혹시 모르니까 뭐 비를 맞고 그냥 탈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더 춥다. 특히나 이제 구룡령 뭐 내려올 때쯤 끝물에서는 만약에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추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보온을 위해서라도 우비를 좀 챙겨서 가라. 저는 이제 레인 자켓을 챙겨 왔는데 정작 대회 날은 갖고 오지 않았어요. 차에다 두고선 그냥 왔다라는 거. 네. 설마 뭐 비가 오겠어? 그런 생각했었는데 일기예보에는 뭐 해당 일에 뭐 오후 한 3시쯤부터 비가 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뭐 어쨌든 스타트하고 한동안은 뭐 비를 글쎄요 굳이 뭐 진짜 뭐 비가 내릴까 의심을 뭐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맑은 날씨. 자, 보급소가 좀 위치가 바뀌었죠. 뭐 작년까지만 해도 구룡령 정상에서 이제 보급소 1차 보급소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샘골 휴게소 스타트 지점부터 33km 지점에 보급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뭐 커뮤니티에서는 뭐 보급소가 좀 땡겨져서 뭐 2차 보급소까지는 거리가 좀 멀지 않느냐. 너무 이른 시간에 보급소가 나왔다. 먹지 마. 안 먹으면 되잖아. 네가 싸운 거 먹으라고. 뭐 그냥 줘도 뭐라 그래. 경험자들은 아실 겁니다. 작년에 구룡령에서 그 보급 기다리느라 뭐 10분 15분 막 기다리고 막 이랬어요. 뭐 터널 넘어가서 혹은 올라가는 길목에 줄 서서 이게 무슨 줄인지도 모르고 막 올라오시는 분들 이게 무슨 줄이야 하면서 막 줄 서 있고 막 그랬단 말이죠. 차라리 구룡령 오르기 전에 이 샘골 휴게소는 좀 공터가 넓다 보니까 화장실도 좀 구비해 놓기 좋고 또 길게 뭐 줄 설 필요 없이 또 화장실도 좀 앞서 뭐 거듭 말씀드렸죠. 화장실도 좀 원래 있던 화장실 뭐 주유소라든가 카페쯤에 있는 화장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동식 화장실도 좀 준비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1차 보급소 사실은 그냥 건너뛰려고 했는데 뭐 화장실을 가야 될 멤버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잠깐 이제 정차를 했었는데 약간의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좌측변 1사로에 어떤 분이 이제 안에서 갇혀가지고 진행 요원께서 이제 한마를 가져와가지고 문짝을 때려부셔서 그분을 구해내는 촌극이 벌어졌었다라는 거. 하필 날씨도 굉장히 좋고 조금 있으면 기온이 올라갈 때 그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뭐 암모니아 가스라든가 상당히 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본인께서는 좀 당황하셨을까. 밖에서 뭐 아무리 뭐 문을 뭐 열고 뭐 비틀고 그렇게 해도 열리지 않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한마로 손잡이를 아예 날려버리고선 그래도 좀 문이 좀 잘 안 열렸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문이 열려서 안에 계신 분이 나왔는데 뭐 다행히 좀 뭐 끝까지 완주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1차 보급소에서 살짝 뭐 용변을 보고 구룡령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룡령 올라갈 때 뭐 그렇게 어려운 어필은 아니죠. 6km대 정도, 6km 맞나요? 뭐 이렇게 긴 어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란폰도 참가자분들은 역방향으로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정상에서 스타트 지점까지가 대략 한 40km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샘골 휴게소에서 정상까지 뭐 한 6, 7km 정도 되겠네요. 산술적으로 대충 어림잡아 따져봤을 때 그래서 뭐 한 7km 정도의 오르막 뭐 경사도가 센 편은 아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뭐 좀 몸을 좀 데우기에 아주 웜업하기 좋은 그러한 오르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넘고 나서 사실 그다음 다가오는 이제 빡침령이라고 하는 날아가는 새도 퇴하고 침을 조침령이 기다리고 있는데 조침령까지도 상당히 좀 긴 시원하게 쏠 수 있는 구간이죠. 사락 크란폰도 코스 중에서 가장 시원하게 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구룡령 리버스가 20km라고 하는데
폰도 분들은 이제 리버스를 할 일은 없지만 그란 폰도 참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서림 삼거리 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오르막 뭐 약간의 뭐 경사도가 있는 구간을 다 포함하면 20km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30km 가까이를 오르막을 계속해서 주행해 와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전에는 서린 삼거리에서 컷오프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천골 쪽으로 한 4km 정도, 실제로는 4km 이상을 더 좀 옮긴 것 같은데 서림 삼거리가 140 한 3km 정도, 그리고 옮겨진 2차 컷오프 지점 미천골이 147km 지점인데 뒤이어서 이제 영상이 나오겠지만 여기 약간의 좀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4차 보급소는 이제 크램픽스 존이죠. 이제 그란폰도 분들은 오면서 이제 966 리버스 정상 전에 맞이하게 되는 네 번째 보급소가 이제 위치한 곳인데 여기가 이제 컷오프 지점이기도 하고 진행하시는 분들 뭐 경찰 관계자분들 진행 요원분들께서 여기가 147km 지점이 맞느냐 저희에게 뭐 되려 되묻기도 했었었는데 이 컷오프 지점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싶었었는데 또 조침령 그 교통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정황을 좀 또 떠올려 보면 조침령에서 내려오는 그 삼거리에 내려오는 차량들이 또 신호 대기를 너무 길게 받아야 되고 평지도 아니고 또 굉장히 좀 급한 경사도에서 그 대기하고 있을 때 그 차에 그 주어지는 이제 데미지 엔진 쪽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어쩌면 좀 조금은 좀 무난한 차량 이동이 뭐 그런 곳에 컷오프 지점을 배치하는 것도 뭐 나름 운영하는 측에서는 좀 연구를 많이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전에 이제 960 다운힐 중에 앰뷸런스가 서 있었던 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초반에 낙차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전날 뭐 비가 내리고 지금 노면도 960 리버스 이 지점도 지금 젖어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고 특히나 이 빨간색 도료가 칠해진 괜히 좀 미끄러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러한 부분들 지금도 좀 낙차하신 분들 서행 수신호를 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코너 부분에서 대부분 좀 슬립이 나셨거나 뭐 그런 경우가 제일 많겠죠. 속도 제어를 하지 못해서 좀 낙차를 하거나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더 위험한 거는 지금 뭐 인원들이 꽤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내려가고 있는데 바짝바짝 붙다 보면은 좀 엉킬 수도 있어요. 속도 제어가 좀 안 되다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마샬 분들 또 지금 앞쪽에 화면에서도 오른쪽 편에 갓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모습 수신호 계속 주고 계시죠. 또 낙차가 있었다는 얘기죠. 뭐 기재 트러블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낙차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진동 이교 그러니까 메디오 폰도와 그란 폰도가 나뉘는 구간에서 저희 이제 같이 달렸었던 동생이 도저히 이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자기는 이제 그란 완주 못할 것 같아서 메디오 가겠습니다 해서 헤어지는 그런 순간에 저는 이제 구급차를 보고서 허벅지 쪽에 그 파스를 좀 뿌리면서 구급대원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뭐 한 15개 팀이 지금 속초 쪽으로 뭐 환자 실어 나르고 수송하러 난리 났다고 지금 해가지고 조심히 타시라고 저에게 뭐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그치 뭐 기록도 좋고 다 좋은데 뭐 보급도 많이 먹고 다 좋은데 집에 현관문 밖에 나섰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집에 들어가는 게 최우선이지. 다시 말해서 안전하게 타는 게 최우선이니까 오늘 좀 몸 좀 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왔다면 아마 좀 출발선상에서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아마 개달개달 했을 건데 오늘은 함께한 인원들 최대한 체력 안배를 하면서 좀 속도 제어도 좀 하고 많이 좀 참았습니다. 966 리버스까지 나의 체력을 한 7%, 70에서 80% 정도는 아껴야 되겠다. 지금 화면에서 이제 크램픽스 좀 깃발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4차 보급소 미천골이죠. 147km 지점이 되겠고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체력 안배를 좀 해서 966 리버스까지 올라온 다음에 이제 남은 거리가 이제 40km니까 그때가 무슨 뭐 다 내리막도 아니고 또 낙타 등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때 쓸 체력은 좀 남겨야 되겠다. 그때 다 불살라 버려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초반부터 불 댕기지 않고 스무스하게 좀 달렸습니다. 덕분에 뭐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좀 지체되었지만 저희 계획상으로는 평속 한 24 정도 유지해서 2차 컷오프 지점에서 1시간 이상의 여유 시간을 갖고 구룡령을 리버스를 맞이하자 이런 계산을 했었는데 역시 처맞기 전까지 그 생각은 아무리 뭐 계획을 철저히 세워봤자지 막상 필드에서 올라와서 피치에 올라와서 뭐 실전에 닥치면은 그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충분했었던 것 같은데 한계령까지만 해도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았나. 아무리 우리가 느리게 가도 12시간 기준했을 때 한 20에서 한 30분 정도는 남겨놓고 피니시는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계산을 세웠던 것으로. 지금은 이제 조침령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작년까지는 여기가 컷오프 지점이었어요.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화면 바로 직전에 이제 우측편으로 유도를 해서 회손 버스, 그러니까 회수 버스, 회손 트럭으로 자전거와 인원을 좀 이동을 했었던 곳인데 어쨌든 뭐 지금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천골 지금보다는 4km 정도 구룡령 방향으로 진행한 곳에서 4차 보급소이면서 2차 컷오프 지점으로 배치를 했다라는 거. 자, 저의 설악 그란폰도 영상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날아가던 새도 퇴하고 심을 뱉는 조침령의 모습입니다. 조침령 2주 전에 답사했을 때 어마어마한 바람을 맞이하면서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서 그때 기억 때문에 저는 오늘 라이딩에 장착할, 그러니까 타고 올 자전거는 림 높이가 낮은 자전거, 림 브레이크이지만 알카본 듀라이스 C40 림이 장착되어 있는 저의 캐논데이를 타고 왔는데 막판에 구룡령 리버스 이후에 다운힐 생각해 보면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자, 뭐 아무리 뭐 차량 통제를 한다고 해도 뭐 모든 구간을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처럼 뭐 좀 차량과 또 라이더분들이 좀 같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 그란폰도 대회 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해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저 차 죽일 놈이네 살릴 놈이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 반대편 차선에 있었던 차량은 제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탄내가 나더라고요. 라이닝 나간 거 아닌가? 브레이크 쪽에서 이제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 사고 나서 멈춰 있는 건지 어쩐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하튼 라이더들이 지나간 다음에 저 버스도 지나갔겠죠. 자, 조침령 지금 헤어핀 구간 나오면 뭐 거의 다 올라온 거예요. 네, 조침령이 뭐 경사도가 뭐 두 자릿수가 나오고 뭐 그래서 어렵다, 빡침령이다, 뭐다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조침령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많은 인원들이 있다 보니 정체 구간이 있고 그것을 피해 가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파워를 소모하고 체력을 소모하고 해서 이 조침령이 어려운 거지. 그냥 경사도나 뭐 거리 놓고 봤을 땐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다. 경치 좋고 얼마나 예뻐 이 헤어핀 구간들. 뒤에 오는 사람들, 앞에 가는 사람들 모습 보면은 장관입니다. 이 헤어핀 한 번 더 털고 올라가서 철조망 있는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사진, 뷰가 뭐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앞쪽에 빨간색 구급 키트를 메고 다니시던 라이더분들이 몇몇 분이 계셨었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이 아니실까. 네, 배번표도 빨간색 바탕에 흰색 숫자 배번이 장착되어 있었었는데 네, 구급차가 다 다니지 못하는 곳 곳곳에 스며들어서 의료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고마운 분들이시죠. 자, 조침령 끝물 보이고 있습니다. 조침령에는 뭐 특별히 보급소는 없어요. 뭐 이런 곳에서 이제 터널에 들어가서 그늘에서 좀 휴식도 취하시고 또 구급차가 있어가지고 저도 여기서 또 파스도 뿌리고 잠깐 좀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개인 보급을 뭐 저희 멤버들에게도 누누이 말했습니다. 설악은 몸이 무겁던 뭐 어찌됐든 몸이 불편하던 일단은 가방이든 저지 주머니든 다 때려둬라. 많이 먹어야 갈 수 있다. 뭐 괜히 뭐 경량화한다 어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많이 먹어야 간다. 떡이고 뭐고 뭐 죽이고 뭐고 다 챙겨라. 주머니에 못 넣을 것 같으면은 3차 보급소, 그러니까 스페셜 보급소에다가 맡겨라. 그래서 뭐 반신반의 했었던 멤버들도 라이딩 다 끝나고 경기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많이 먹어서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실 뭐 여기서 뭐 파워젤 그거 너무 달다 보면은 갈증만 더 나고 결국은 에너지원으로는 정말 좋은 거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해서 저희는 이제 오면서 단체로 이제 떡과 뭐 짜먹는 죽을 좀 준비를 해 와서 3차 보급소에도 나눠놓고 또 본인들의 어떤 저지 주머니 저 같은 경우는 탑튜브 쪽에 이제 가방을 달고 와가지고 거기다 다 때려놓고 뭐 파워젤 뭐 에너지바도 좀 챙겨놓았던 것으로 자 앞쪽에는 미카엘 라우드롭 제일 오늘 그란폰도 대신 메디오로 좌회전 했었던 전날 킨조와 또 토마토 그리고 본인의 친구 함께 술을 좀 때려 마시고 나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것으로 진짜 상대를 봐가면서 마셔야지 킨조는 숙취가 없어 술을 뭐 말통으로 때려 먹어도 걔는 숙취가 없는 애야 자 진동 2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메디오와 그란폰도의 갈림길이죠 네. 1차 컷오프 지점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근데 컷오프 여기서 당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2시 컷오프 타이밍이 되겠고요 우회전 하시는 분들은 그란폰도로 좌측으로 가시는 분들은 메디오 폰도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동생 보내놓고 앞쪽에 이제 구급차 있는 곳에 가서 이제 파스를 뿌리면서 구급대원 분들에게 현재까지 부상자 이동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들었었고 또 뒤쪽에 성우 형님도 체인이 좀 이탈해가지고 뒤에서 조금 약간 흐르셨던 것으로 아마 좀 변속하다가 굉장히 좀 가벼운 기업에서 변속하다가 체인이 좀 이탈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구급차 쪽으로 가고 있죠. 구급요원분께서 어디 불편하시냐 하면서 사타구니 쪽에 한계령이 이제 슬슬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거죠. 저의 사타구니는 한계령의 냄새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한계령쯤 오면은 뭐 한계령 이전에 원징계도 있고 쓰리제도 있는데 그쯤 되면은 쥐가 이제 오기 시작하죠. 연약하게 태어난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설악그란폰도는 한계령 넘으면 사실은 거의 다 한 6분 응선, 7분 응선은 저는 완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966 리버스 뭐 20km 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글쎄요 세그멘트는 한 14km 정도 되지 않나요? 네, 경사도가 이렇게 급하진 않아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노가리 까면서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3제 보급소가 있는데 2차 보급소인데 89km 지점이고 여기는 뭐 어떤 뭐 씹어먹을 거리 보급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음료수 그리고 물이 생수가 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물 한 통 다 때려 먹고선 뒤에 오는 인원들 다 합류한 다음에 3차 보급소 스페셜 보급소로 저는 이제 스페셜 보급소에 뭐 보급을 맡기진 않았지만 다른 인원들이 맡긴 게 있어가지고 함께 뭐 나눠 먹고 한계령을 향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좀 밀집해 있죠. 이런 것은 사실 그냥 보급소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1차와 2차 보급소 간의 거리가 너무 좀 길다 보니까 1차 보급소가 이제 샘골 휴게소가 34km 지점이고 2차 보급소가 89km 지점이면 대략 5km 정도 거리니까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좀 개인이 챙겨온 보급을 좀 먹었겠죠.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해 와야 되고 뭐 대회에서 준비하는 보급만 마냥 바라고 온다? 나 다 몸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비우고 온다?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악그란폰도는 많이 먹어야 돼요. 자, 3제 내려오고선 뭐 이제 원진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영상을 좀 제가 좀 커트를 했는데 앞쪽에 가시는 분 지금 거리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뒤쪽에 저희 인원들 붙여가려고 속도를 좀 줄여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 여기서 잠깐 껐습니다. 아주 잠깐.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뒤에 이제 멤버들 붙여서 가고 있는데 앞쪽에서 낙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언뜻 봐서는 같은 같은 문양의 같은 색상의 디자인의 저지를 입으신 남자분, 여자 한 두 분 정도로 보였었는데 여자 한 분은 우측 갓길 쪽으로 날아가고 한 분은 뭐 도로 한가운데 그냥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왼쪽 편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 해서 지금 지나가면서 요원분들에게 구급차 좀 불러달라고 저희가 했었던 것 같은데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뭐 저희 뒤쪽에 오는 저희 멤버들 중에 한 분 뭐 이런 인원들이 지금 얘기하기로는 얼굴 쪽이 뭐 다 갈리고 일어나지 못했다고 한동안 아마 그분이 아닐까 싶은데
상당히 좀 큰 충격 데미지를 입지 않으셨나. 네, 뭐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저희 여기 원진계 쪽 가고 있는데 내리막에서 앰뷸런스 급하게 올라가는 거 봤었는데 아마 그분을 후송하려고 이동하던 앰뷸런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원진계 3차 보급소 스페셜 보급소죠. 네. 아침에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이제 뭐 선착순으로 이제 보급품을 맡기면은 이제 번호 스티커를 나눠 주시고 이제 그 스티커 번호 말하면은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보급을 찾아서 해당 인원에게 맡겼던 보급품을 나눠 주시고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찾아 먹는데. 근데 가끔 본인 게 아닌 다른 사람 거를 드시는 분도 계세요. 재수가 좋아서 남는 거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간대면은 글쎄요. 같은 팀원 중에 나 그란인데 보급 맡겼는데 너 먹어. 나 메디오 갈게. 뭐 이랬다면은 번호 말하고 뭐 드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가끔 이제 뽀꾸기 같은 분들이 계세요. 예, 뭐 그러한 케이스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아예 안 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3차 보급소에서 이제 콜라라든가 뭐 카스타드 뭐 이런 간단하게 요기를 할 수 있는 보급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스페셜 보급을 맡기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좀 보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네, 대부분 또 여기가 중간 계측 지점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스페셜 보급 때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측 구간을 좀 지나갔었는데 뭐 사실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계령을 향해서 가게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제 앞쪽에 신카이가 지금 제 앞쪽에서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사실은 3제전부터 네, 지금 구급차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그분을 후송하러 가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3제 때부터 사실 슬금슬금 입질이 좀 왔었어요. 3제가 아니지. 그쵸, 3제죠. 메디오 그랑프도 나뉘는 진동 2교 3제를 맞이하기 직전이니까 거기서부터 나 다리 쥐오는 것 같다. 사실 어저께 동생들하고 저녁 먹고 나서 방에서 앉아서 얘기할 때 양반다리 할 때부터 쥐가 났어요. 몸 상태가 약간 좀 메롱메롱인데 약간 좀 낌새 안 좋은데 아침에도 뭔가 좀 더군다나 왼쪽 클릿슈즈 피팅은 아직도 여전히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냥 좀 참고 달리자. 집에서 롤라 타면서도 좀 버텨봤는데 한 30km 40km 사도 불편함이 좀 느껴졌었는데 이내 그거를 수정을 하지 못하고 교정을 하지 못하고 그라폰도까지 왔습니다. 자, 우회전 하면서 네,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진계 쪽으로 가고 있죠. 네. 주변이 그러니까 2주 전에 왔을 때는 이 초록초록한 색상이 조금은 연했었는데 지금은 한층 좀 진해진 모습. 자, 3차 보급소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혹은 배는 고프지 않지만 남은 거리 100km 이상을 버티기 위해서라면은 먹어야 되겠죠. 네, 스페셜 보급지 원진계 104km 지점이고요. 정확하게 100km 정도 남겨두게 되겠죠. 피니시까지. 네, 더군다나 맞이하는 한계령은 3제 원진계 한계령 공통점은 라스트 2km가 굉장히 좀 빡세다. 실질적으로 전 조침령보다 한계령이 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게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계령이 좀 더 힘들지 않나. 뭐 달려온 마일리지가 있어서 더 크게 그 데미지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조침령보다는 한계령이 좀 더 힘든 것으로. 한계령 올라가다 보면은 정면에 보이는 기암괴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의 한 2km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GUI 사투입니다. 안쪽 허벅지, 정강이 바깥쪽, 네. 심지어 뭐 발목에도 저는 이제 쥐도 나고 하는데 진짜 살벌하게 지가 납니다. 살벌하게 지가 나. 네. 필레 약수터죠. 네. 방금 전에 지나갔었던 그 알록달록 무당개구리 무늬 같은 저지 입으신 분, 저거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요. 저 팀 위아위스. 굉장히 좋은 성적 내시잖아요. 저분들. 멋있습니다. 라이딩하는 모습 인스타에서 동영상도 많이 보고 뭐 게시물 많이 보고 있는데 뭐 저렇게 타야지 저런 결과물을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 노력하는 모습, 꾸준한 모습 응원합니다. 뭐 누군지 잘 모르겠죠. 저
그러나 인스타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 팔로우인가 우리? 자, 한계령 정상의 모습입니다. 경치는 설악크라운폰도 전 구간 통해서 얘가 최고이지 않나. 저 멀리 양양 바다도 보이고요. 설악산의 어떤 공룡능선, 대청봉으로 이어지는 공룡능선 일부도 보이는 굉장히 멋있는 뷰를 자랑하는 구간입니다. 힘들게 올라온 거 이 뷰로 보상을 받으세요. 물론 안 되겠죠. 네. 다들 여기서 사실은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휴식도 취하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령을 올라왔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네. 한 70% 이상은 저는 설악크라운폰도는 이제 끝냈다라고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다운힐도 상당히 좀 긴 편이고요. 내려가면서 헤어핀이 좀 자주 나오다 보니 좀 주의하면서 내려가야 하실 것으로 3년 전에 지금 바로 보이는 헤어핀에서 좀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버스가 올라가고 오색령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라이더와 차량이 좀 겹치면서 좀 충돌 사고가 날 뻔했었던 굉장히 좀 위험했었던 그런 모습을 좀 목격을 했었는데 해서 인원 배치도 경찰분부터 해서 안내 요원 또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던 것으로 자 내려가는 이제 한계령의 모습 사실은 이 오른쪽 편 뒤쪽의 뷰가 굉장히 좋은데 카메라를 뭐 손에 떼서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 가지고 헬멧 마운트가 있는 그 하이바를 쓰고 왔으면은 거기다 장착해놓고선 좀 고개를 돌려가면서까지 우측 후면 쪽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면의 모습만 지금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앞쪽에 이제 신카이 모습이고요. 좀 코너가 좀 센 곳에서는 어디든지 안내 요원분들께서 서행 유도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저승길 컷오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역주행하면서까지 내려가시는 분들 계시죠?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거야? 뭐 본인만 다치면 뭐 상관 안 해. 근데 이제 그 본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은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런 곳에 이러한 대회에서 사고 나면 사실 참 애매해집니다. 본인이 좀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란폰도 뭐 좋은 기록 내고 싶으면은 물론 이제 내 타임 방식이긴 하지만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싶다. 그러면 전날 오셔가지고 스타트 라인에서 주무시고서 가장 앞쪽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자, 자 우회전하면서 2차 컷오프 지점으로 향해 봅니다. 미션골이죠. 서림 삼거리 가기 전에 편의점이 하나 나옵니다. 해서 저희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뭐 라면이나 하나 먹을까? 또 같은 멤버들 인원들 긴장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농담을 했었는데 신카이가 착각을 했더라고. 여기가 이제 컷오프 지점을 생각하고 진짜로 이제 편의점에서 아이스 커피 하나 때려 마시고서 왜 이렇게 여유 부려 했더니 컷오프 여기 아닌가? 아니야 한 4km 더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부랴부랴 커피 입에 털어놓고 이동했던 것으로 생각보다 4km는 먼 거리였습니다. 앞쪽에 이제 버스 지금 보이시죠? 저 버스들 뭐 트럭 인원과 자전거를 함께 이동을 회수해서 이동하는 그 버스들인 것으로.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컷오프 지점이 아니고 좀 더 앞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 우측에 보이면은 뭐 진행하기 위해서 안내 요원분들 봉사자분들의 차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를 다니시는 생활권에 계신 분들 또 차들도 신호가 딱히 있는 곳이 아니어가지고 저 안내해 주신 분이 안 계시면은 뭐 자전거와 차들이 좀 서로 애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컷오프 지점을 좀 더 미룬 게 아닌가. 보통 이제 작년까지 3시 컷오프였는데 3시 40분으로 또 시간도 좀 늘어났죠. 그만큼 그 이동 거리를 감안한 시간을 좀 계산했던 것인데 4km 가는데 40분을 늘려준다? 그렇다면 그 길은 마냥 평진 아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미 뭐 여기를 지나왔던 길이기 때문에 조침령 향해서 갈 때 구룡령에서 시원하게 내려왔었지. 그거 생각하면 반대로 그렇다면 약간은 좀 힘들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달릴 수 있었겠죠. 달리셔야만 했겠죠. 방금 저 이제 컷오프 지점이었는데 경찰분하고 안내요원분께서 여기가 147km 지점이 맞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맞다.
근데 그 크램픽스 텐트 앞쪽에 가림막을 해놨다가 저희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뒤쪽에 트럭 회수 트럭 쪽으로 또 옮기시더라고요. 해서 저희는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컷오프 시간 이전에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칩을 뭐 떼야 된다 어쩐다 막 이런 소리를 좀 들으면서 저희는 이제 구룡 리버스를 했던 것으로. 근데 저희가 구룡 리버스로 올라가면서 한 6km 좀 남겨놓고 다리에 좀 쥐가 나가지고 다리 인원들 먼저 좀 가라. 저는 이제 서서히 걸어 올라가면서 다리 쥐를 좀 풀어주면서 올라갔었습니다. 한 2.3km 정도 남았을 때 저희 이제 친구의 신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여유 있을 때였는데 얼른 가라. 나 버리고 가라. 해서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솔딩을 하게 되겠죠. 지금 구룡령 한 2km 정도 정상까지 2km 정도 남았던 위치였는데 바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성분 자전거 뭐 연날리기 하듯이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센 바람이 불었어가지고 잘 자전거 타고 잘 올라가시던 분들이 전부 다 끌바했습니다. 근데 전 거꾸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던 것으로. 자, 정상까지 1점 몇 킬로 남았고 보급은 뭐 일단 물만 채우고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마음 먹고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구룡령에서 피니시까지는 40km 정도. 남은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간대가 한 1시간 20분, 뭐 한 30분 이 정도 남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약간 혼돈이 있었던 게 샘골 휴게소에서 1시간 20분 정도 남지 않았나 생각했었는데 영상을 다시 보면서 남은 시간 대략 따져 보니까 이 지점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20분 한 25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좀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에서 차마 내리질 못해가지고 쥐가 나가지고 그 봉사자분에게 대신 물통에 물 좀 채워달라고 하고선 이제부터는 영혼의 다운힐을 해봅니다. 미친놈처럼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2주 전에 왔었던 이 구룡령에서 불었던 강풍이 오늘 그렇게 불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립 높이가 낮은 자전거를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굉장히 좀 탁월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도 확인을 합니다. 잘했다는 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봅니다. 자, 구룡령 다운힐하고 피니시 지점을 향해 봅니다. 남은 거리 40km. 구룡령에서 다운힐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 벌고 거리 감소하고 그렇다면은 그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피니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고, 근데 조금 뭐 저도 이제 긴박하다 보니까 깊게 생각을 못했던 게 컷오프는 물론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개인 시간은 스타트 시간을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 타임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4, 5분 정도 좀 딜레이돼서 스타트를 했었기 때문에 7시, 오후 7시가 지나도 그 시간만큼은 제가 얻고 갈 수 있었던 건데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무조건 오후 7시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고 좀 달렸던 것 같습니다. 앞쪽에 뭐 제가 다운힐을 빨리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사람 있을 때마다 마음이 조바심은 좀 더 커졌던 것으로 립 높이들이 좀 있는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들은 이 다운힐에서 지금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쉬 내려가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반면에 몸무게도 좀 있고 립 높이도 낮은 자전거였고 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남은 거리와 시간만 보면서 다운힐을 했었던 것으로 미친 듯이 내려갔습니다. 진짜 제 수준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훨씬 더 스킬이 좋으신 분들은 더 빠르고 또 날렵하게 내려가시겠지만 저도 사실 상당한 좀 쫄보이기 때문에 제 딴에는 열심히 잘 내려갔다라고 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이 사실은 굉장히 좀 겁났습니다. 2주 전에 그리고 작년에도 굉장히 재작년에도 상당히 좀 센 바람 때문에 구룡령에서는 항상 오후 시간대 강력한 바람을 좀 맞이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차 보급소였었던 샘골 휴게소 위치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차량들 아마 인원들을 태워서 이동식 화장실도 좀 남아있고요. 본인의 어떤 팀원들 챙겨서 가는 팀카로 보여지는 차들, 자전거 싣고 가는 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허나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거리 샘골 휴게소면 33km니까 33km? 34km? 1시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망적일 수도 있었지만 까짓거 살둔고개까지만 가면 살둔고개가 20km 지점이니까 거기까지 한 30분 정도만 여유가 있으면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근데 다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다리가 이미 굳은 상태에서 페달링 하다 보니까 다리가 약간 좀 둔각 형태지만 기역자 형태로 다리가 펴지지 않는 상태로 안장 코 쪽에 위치해서 뭐 계속 달렸던 것 같습니다. 다리가 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토록 쥐가 좀 심하게 온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유독 설악만 오면은 자주 오는 것 같네. 한계령 냄새를 맡으면 얘네들이 본능적으로 쥐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건지 보통의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면 이분들과 아마 함께 로테이션 돌면서 가자고 아마 제안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 염치불구하고 그러나 저분들 페이스로 가면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빠른 판단을 내리고 시원하게 뭐 시원하긴 아니지만 아니지 비 맞으면서 달렸으니까 시원하게 달렸지. 네, 피니시를 향해 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뭐 비 맞으면서 달리는 것도 좀 기분은 좋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좀 내려놨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후련하게 그래 시간 안에는 못 들어가도 내가 완주는 하자. 시간 안에 못 들어올 뿐이지 포기하지 마자. 회수버스는 타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페달은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나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 가빠가 있기 때문에 피니시 아치는 내가 지나가고 보자. 기록이 뭐 12시간이 넘을지언정 뭐 그런 마음으로 페달 놓지 않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앞쪽에 계신 분들 뒤쪽에 계신 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 물론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오는 것도 뭐 물론 이게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다치지 않는 거는 뭐 기본이고 허나 끝까지 페달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것도 굉장히 좀 낭만 있고 멋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찾아온 설악 이미 뭐 이제 결론은 뭐 알고 있지만 가장 좀 진하게 달려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살둥곡의 모습이고요. 여기만 오면 남은 시간 뭐 충분히 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조금은 좀 아슬아슬했던 것 같고 역시나 낙타등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내리막에서는 뭐 다리를 풀어주면서 가야지 하는데 저에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서 계속 페달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과감하게 좀 다운힐을 평소보다는 조금 과감한 한 두세 스푼 얹고선 뭐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빨간 도류가 칠해진 곳 사실 굉장히 쫄 보이기 때문에 여기 슬립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 빨리 달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다른 것에 눈이 멀었어요. 예, 함께 달리던 멤버 중에 이제 성아 씨가 한계령에서 대장님 저희 괜찮겠죠? 네,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단 한 번도 컷오프를 당하거나 같이 달린 사람들을 컷오프 시켜본 적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민기적 돼도 20분 혹은 40분 정도는 시간 여유를 갖고 피니시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정작 내가 제일 바보같이 타고 있었네. 자, 비가 중간중간에 뭐 내리다가 그치다가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여가지고 뭐 이상하죠? 국지적으로 좀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노면도 좀 뭐 젖어 있지 않고 지나왔던 살둥곡의 직전에선 비가 내렸고 이후에는 좀 비가 또 내리지 않았고 또 피니시 지점에서 또 비가 또 다시 또 내렸고 강원도 이 산악 지역의 날씨는 뭐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날 그런 장대비가 내렸었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에 스타트할 땐 굉장히 좀 맑은 날씨 그리고 오후 되면서 다시 또 먹구름이 끼면서 보통의 지금 시간대보다 훨씬 어두운 그림들을 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샘골 휴게소쯤이 어떤가요? 누군가가 야 가려면 뭐 1시간 한 40분은 걸릴 것이다. 그냥 1시간 오버한다 생각하고 천천히 가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거리 1km의 편말을 보고 마지막 힘을 한번 쥐어짜내 봅니다. 굉장히 좀 처절하게 달리지 않았나.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불쾌하거나 이러지 않았고 그냥 끝까지 완주해서 같이 온 멤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 좀 떳떳해야지. 그렇게 그냥 막 호언장담하고 떠들어댔는데 뭐 설령 제가 뭐 제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해도 뭐 어쨌든 나는 페달 놓지 않았다. 일말에 아주 신락 같은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페달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이런 분들 뭐 저랑 거의 뭐 비슷한 페이스로 달리다가 뭐 엎치락뒤치락 했었던 분들이신데 네, 저분들도 뭐 저랑 같은 생각이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집에 가려면 피니시점에 가야 했고 앞쪽에 네, 플래그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상남 라이딩 인제 라이딩 센터 네, 피니시 지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 도착해서 뭐 선물 꾸러미 같은 거 들고 가시고 차량 이동하고 대부분의 어떤 집기들 다 수거하는 모습들도 좀 볼 수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피니시 촬영해 주시는 작가분 감사합니다. 아마 저게 기록증에 담길 그 사진을 찍어 주신 분이 아니셨을까. 네. 자, 우여곡절 끝에 피니시를 했고요. 앞쪽에 그 기록 인증하고 네, 사진 찍는 전광판 있죠. 또 메달도 받으시고 네, 기념사진 찍는 공간에 저희 인원들 뭐 성우 형님, 이원님 또 그 성아 씨, 지수 모습을 보고선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이제 버스 타고 온 줄 알고 저를 근데 나 자전거 타고 왔다 했더니 깜짝 놀래는 대단하다고. 그래서 야 저기 가면 메달 준다고 성우 형께서 아유 시간 오버돼 7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앞쪽에 천막 그 부스에 가서 제 넘버 얘기하고서 기록을 물어봤더니 야 진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달렸더니 하늘이 저에게 어떤 아직까지 너는 그런 컷오프라는 말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놈인 것 같다. 좀 더 분발해라 힘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에게 어떤 큰 행운을 주지 않았나. 다행히 12시간 이전에 들어왔습니다. 11시간 58분 뭐 20 몇 초? 네, 거의 한 1분 한 30초 정도 남겨놓고 12시간 안에 컷인을 했다라는 거 해서 부랴부랴 떳떳하게 메달 받고 전광판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라는 거. 야 나도 난놈이야 난놈. 남자 1번 1001 남바였고요. 아마 피니시한 사람 중에 제가 꼴찌가 아닐까. 얼른 순위가 나오나 모르겠네. 순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자 여하튼 네 번째로 찾아온 설악 그란폰도 네,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정말 진하게 탔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